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현재 시간 이제 12시 46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종목들 분석 한 번씩 해볼게요. 비센전자부터 한일단조까지 좀 분석을 좀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센전자가 이제 주봉에 매수 시그널이 떠 있고 그 매집이 이제 하방 매집을 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방향을 바꾸고 나서 이제 돌파 후 눌림 자리를 주고 쌍바닥을 찍고 장대 항봉을 뽑기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비센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손절가를 7,870원 정도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주 느낌이 좀 강해서 지금 이제 철도주 느낌이 좀 있고 전체적인 테마주예요. 실적은 별로 뭐 이렇게 있지 않은. 근데 큰 하방 추세를 지금 방향을 틀었고 여기 매집봉들이 지금 군데군데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8,7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비센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든 방안에 따른 바이든 방안에 따른 뭐 대북의 선물 뭐 이런 이제 뉴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북의 선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대북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게 이제 방산주가 급등을 할 건지, 이게 이제 사실은 시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랑 방산주는 어쩔 수 없는 시소 게임 종목인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뭐 DMZ 지역은 뭐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떴어요. 이런 뉴스가 좀 떠가지고 이게 대북 관련주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그 최근에 이제 DMZ 방문에 따른 지뢰 관련으로 퍼스텍이랑 뭐야 그 뭐죠 퍼스텍이랑 그 DR텍 이게 이제 움직였었잖아요. 지뢰 제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이 방문을 하면 대북이나 방산 둘 중에 하나는 급등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철도 관련주는 우크라이나 수해 관련주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건자재 관련으로 또 엮여 있어요. 엮여 있고 건자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상한제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소형 건자재 주식은 무조건 5배에서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나 이런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북주로 정책주로 관련해서 10배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냥 10배 뭐 이게 뭐 10배를 뭐 무조건 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도 어떤 정책주나 그 나라에서 밀어주는 주식은 엄청 오르거든요.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과거에도 이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나 이게 정부의 대통령의 1순위 공약들은 거의 10배를 5배에서 10배를 과거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4대강 관련주, 그 다음에 박근혜 시절에 뭐 바이오 관련주, 뭐 신라젠, 그 다음에 그렇게 무거운 카이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이 무거운 게 14년도에 28,000원짜리가 5배를 갔어요. 몇 달 만에? 1년 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 건설주는 쉽게 설명하면 중소형 건설주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봐봐요. 생각해봐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그 건설주의 실적이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상한제 때문이에요. 부동산 상한제. 근데 이제 그거를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이제 공약을 지키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런 뉴스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중소형 철강제를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가 오를 수 있는 이제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 건설주 같은 거 있잖아요. 코리아 SE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장투하면은 저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모헨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모헨즈는 제가 계속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거 뭐야 13,000원 간다고. 그 다음에 뭐 한국종합기술이나 이런 이제 철도나 뭐 건설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있죠. 이런 거 저는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방안에 따른 뭐 대북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한제에 따른 뭐 부동산 관련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주는, 그러니까 그 중소형 건설주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랑도 엮여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을 좀 해보면, 시장 분석은 했고 이제 종목 분석을 해보면, 비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 이제 매집된 이후에 이제 눌림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고점 한 19,000원 정도 안전하게 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이제 7,800원, 익절은 이제 9,000원 이상, 아마 만원도 갈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한국종합기술인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이제 여기가 쌍바닥 구간도 보이고 21선 자리를 여기를 손절 잡으면 되고요. 손절가는 8,600원. 여기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한 만원까지 9,7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만 이탈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손절하고 여기 7,800원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타점이 두 군데예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는 거랑, 이탈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와서 여기 8,600원에 파는 거랑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점을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놓고 좀 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알콜인데, 한국알콜도 제가 지금 뭐 계속 뭐 좋다고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또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역헤드앤숄더 이후에 매집봉이 존재하고 매집봉을 따라 지금 뭔가 장기평 아래에서 수렴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만 11,650원이나 11,300원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12,800원 이상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KBI 메탈인데,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봉에 매수 시그널이 떠 있고, 여기서 이제 매집봉 이후에 매집한 그 이후에 앞전에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 바닥에서 눌림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차트가 정고점 이 추세를 돌파한 이후 눌림목 자리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단기적인 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러 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절가만 2,200원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00원 정도, 이 앞전에 매물대 살짝 못 미치는 가격에서 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딱 처음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정고점 살짝 높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I 메탈도 요 앞전에 요 매물대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2,800원 정도. 2,800원 매도 보시고 2,200원 손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코스모 화학인데,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계속 밀던 종목이 나노신소재예요. 기억나시는, 그쵸?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계속 나노신소재만 하면 된다. 2차전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2차전지는 무조건 나노신소재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2차전지 후속으로 좀 갈만한 종목을 제가 좀 추려보니까 코스모 애들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요. 이게 막 급등주 종목은 아니고, 근데 이제 매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고, 이게 앞전에 매물대를 뚫을 때도 강한 거래량으로 뚫은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차 이제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요런 추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헤드앤숄더처럼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요런 자리에서 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가면 보내주고, 오히려 요런 이제 마이너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면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꺾여서 이런 자리까지 좀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15,000원 정도 매수 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크게 봐도 헤드앤숄더가 보이고 작게 봐도 헤드앤숄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막 지금 당장 막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큰 추세를 타고 사실 매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 12,800원 정도 매수 타점을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갑자기,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스닥이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시장이 좋아서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4,800원 정도 타점 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 파동이거든요. 이게 시세가 나는 파동이 아니라 앞전에 매물을 소화하는 단기 반등 파동 정도에 이 앞전에 매물 소화했고 재차 이제 이 꼬리를 채우러 가는, 그래서 이런 거는 단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가 14,900원 그리고 요 자리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면 돼요. 아니, 손절가가 아니라 매수 타점을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바로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일단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핑퐁이에요. 대북주가 갈 거냐, 방산주가 갈 거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주봉의 쌍바닥 자리고 주봉에 이제 앞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 5월 9일 날도 앞전에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이제 장기 그 이제 주봉에 그 장기평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꼬리를 채우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손절가가 너무 짧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 2,090원 아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070원이 이제 마이너스 5% 6%가 손절가고, 이런 거는 먹으면 이게 이제 상한가 매집이잖아요. 20%짜리 매집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먹으면 보통 이제 요 앞전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먹으면 20%고 손절하면 10% 정도 자리 손절가가 되는 자리예요.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한일단조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